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포항지진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준희 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가 4월 중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주 월성원전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신축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라왕성인 경주 월성회자에서 1600년 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방패 2점이 출토돼 학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이 인재로 판명난 만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궐기 대회를 열어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무너진 지역경제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 112로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은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고 지열발전소는 물론 영일만과 장기 앞바다에 설치 중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의 폐쇄도 요구했습니다. 2년 전 지진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 중학생은 인공지진으로 밝혀져 소름 끼친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포항 시민 모든 분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 포항을 되돌려주세요. 또 특별법이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치적 지역주의에 빠진다면 이 또한 새로운 인재라며 정치인들의 책임 떠넘기기를 경계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는 반드시 피해자 중심, 피해 당사자 정신에 부합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항 시민의 염원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강덕 시장과 서재원 의장은 삭발까지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열발전 현장 복구 방안을 4월 내에 마련하기로 했고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대응과 지역경제 지원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당장은 흥해 특별도시 재생 사업을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지열발전이 유발한 미소 지진을 왜 무시했고 누가 감췄는지 진상조사가 뒤따라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 의회가 지풍면 3마리에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발전소가 건설되면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으로 50천 상수원 보호구역과 지역 특산물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의 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영덕그린에너지는 산림 부산물을 이용하는 9.9메가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석 달째 늦어지고 있는 고준희 핵폐기물공론화위원회가 이번 달 중에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시 저장고 건설 문제로 주민 반발이 컸던 경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중 고준희 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핵심 의제는 원전 부지의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인 맥스터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경주의 경우 지난해 한수원이 신청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허가 여부가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주는 고준희 핵폐기물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패장을 수용했지만 그 뒤로도 고준희 핵폐기물 수천 톤이 임시저장 명목으로 쌓여 있어 특별법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충분한 그런 동의가 있어야지 어떤 또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신뢰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갖고 있는 맥스터 건설에 대한 부분만큼은 너무 법이 없고 안이하게 대응해 왔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법이 모호하게 돼 있고 국가 차원의 사용 후 해결료 로드맵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이러한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원전 부지의 임시 저장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맥스터도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패장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련 시설입니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이것이 폐기물이라는 것을 국민적으로 공론화하고 더 이상 경주에 이런 시설이 건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맥스터 문제로만 공론화가 국한돼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방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석 달 이상 늦어졌지만 시간에 쫓겨 급한 불만 끄는 졸속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정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수원은 2030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원전 설비에 투자하는 원전 안전성 강화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한울원전의 주발전기, 내년에는 월성 3, 4호기의 전동기 제어반 등을 교체할 계획이며 이러한 설비 투자 계획을 앞으로 매년 한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신라왕석인 경주 월성해자, 즉 물도랑에서 1600년 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방패 2점이 나왔습니다. 또 동물뼈와 다양한 씨앗도 출토돼 신라인들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나무 방패입니다. 한 점은 손잡이가 있고 다른 것은 없는데 340년부터 419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방어 또는 의장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 방패는 1600년이 지났지만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 같은 경우에는 또 목재로 만들어서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방패의 형태를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토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은 모형 나무배도 발견됐습니다. 길이 40cm로 불에 탄 흔적이 있어 의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는 목간도 발굴됐습니다. 목간에는 지방관의 명칭인 당주와 벼와 조, 피 등 곡물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멧돼지 뼈와 곰뼈 그리고 씨앗과 열매 63종도 확인돼 신라인의 식생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복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했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래된 유물과 씨앗이 대량 발굴된 데는 물속 지능이 유물을 덮어 공기와의 접촉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한 모텔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이들은 34살 이모 씨와 28살 양모 씨, 18살 이모 양으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힘들다는 내용의 이모 씨의 유서 등 숨진 3명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나 모텔에서 독극물을 나눠 먹고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가 오늘 민주당 경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 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연이은 반노동자적 행보에 이어 최근에는 파업 대체 인력 허용 등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 같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경사노위의 해체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10만 개로 공시했습니다. 작년 목표치와 비교하면 15%가량 늘려 잡은 건데 관련 예산은 50%나 늘었습니다. 돈을 넣어도 그만큼 고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목표라고 밝힌 일자리 창출 규모는 10만 개입니다. 작년보다 14,000개가 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서 8,000개가 추가됐고 공무원도 2,000명 이상 더 뽑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액은 6,600억 원, 작년 예산에 2,000억 원을 더 얹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농업과 관광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청년들을 불러들여서 이분들이 월급받는 농부를 만들고 생산품을 제조를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직을 걸고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나 경북을 둘러싼 고용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고용률은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고 단기성 공공일자리로 겨우 버티던 취업자 수도 지난해 처음 2만 명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만 15세 이상이던 고용 목표 기준을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좁혀서 노인 일자리의 고용 기여도를 낮춘 부분도 변수입니다. 공공예산이 급조한 노인 일자리가 고용 지표를 왜곡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경북의 일자리 목표 10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이 노인 일자리여서 지표상의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반영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연금이라든가 이런 노후 그런 대책이 아직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지금 노인 일자리도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 부문의 투자와 고용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투자 유치 목표액을 지난해 8조 원에서 올해 5조 원으로 낮춰 잡을 만큼 투자 상황도 위축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경북의 고용 환경이 안팎으로 도전을 받으면서 일자리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설명회가 열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하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내일 대구 중앙도서관에서 대구 경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피해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법률 상담도 진행합니다. 대구 경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535명으로 이 가운데 122명이 숨졌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내일 오후 7시 반 스틸야드에서 강원을 상대로 홈경기를 펼칩니다. 포항은 2019 시즌 첫 번째 주중 홈경기를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의 날로 정하고 스틸야드 직장인 데이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꽃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 낮부터는 차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게 출발하면서 쌀쌀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파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새벽 사이 차가운 공기에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에서 5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맑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6도, 낮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외 동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따스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오징어 포획 금지 기간인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어획 특별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남획과 트롤 체납기 어선 간의 불법 공조조업 등으로 어족 자원이 줄고 있다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카드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근무 중이며 연봉 3천만 원 미만인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북 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지역 청년 근로자 1,9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영덕분관이 영덕읍 우곡리에서 문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영덕분관은 지역장애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평생교육 지원, 재활상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인권 존중의 생활 지도를 위해 학교폭력 책임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책임교사 132명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구성부터 피해 학생 보호 절차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계획입니다.